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기능성 게임의 뉴 트렌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해야 될 내용은 사실 기능성 게임은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뭐 MMORPG나 최근에 관심이 많은 스마트폰의 개발이나 이런 기존에 우리가 상업적인 목적에서 개발했었던 많은 게임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었던 건 사실이지만 최근에 와서 이 기능성 게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성 게임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해석을 해서 할 때 기능성 게임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영어로 얘기하면 serious 게임인데 serious라는 말이 영어로 진지하다 뭐 그런 뜻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진지하다는 뜻인데 우리가 왜 기능성 게임으로 아마 해석해서 이름을 붙였는지는 아마 이게 굉장히 기능성을 좀 강조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기능성이라는 말을 따서 붙인 게 아닌가, 뭐 내 개인적인 추측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그 트렌드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실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기능성 게임에 대한 어떤 새로운 트렌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근에 어떤 것들이 개발되고 있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쪽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나름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한번 느꼈는데 왜 그러냐면 기능성 게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업적으로 활발하게 게임이 개발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말 그대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어떤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금을 가지고 게임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뭐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사회단체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가진 그 게임으로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게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늘 얘기할 내용은 그런 기능성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니까 간단하게 그래도 기능성 게임이 뭔지 용어적인 해석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또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분야에서 사실 응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보고 또 그 응용되고 있는 분야에서 어떤 트렌드가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게임은 어떤 게 있는지 주로 국내에도 물론 만들어지고 있지만 오늘은 시간상 해외에 관련된 부분만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시리어스 게임이라고 하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시리어스 게임이라는 용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한번은 우리가 상식선에서라도 우리가 알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이 말을 처음 썼는지. 그러니까 1977년인데 척 애프트라고 발음도 하고 뭐 영어 발음이니까 척 애프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클럭 애프트가 사회과학자면서 1977년도에 자기가 쓴 책에서 이 시리어스 게임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 처음 꺼낼 때는 정해져 있는 어떤 용어가 맨 처음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가 말을 꺼내면서 자기의 논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얘기는 사용자에게 놀이와 즐거움이 주 목적이 아닌 교육이 주된 목적인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당시에는 1977년도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기존의 상업적인 게임과 교육용이라고 하는 게임을 좀 더 다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만들어낸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serious라는 말은 굉장히 진지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머셜하고 상업적인 게임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쉽게 게임에 접하고 또 게임에서 쉽게 재미도 느끼고 뭐 즐거움도 느끼고 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교육용 게임은 좀 더 교육적이거나 학습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한 게임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얘기가 나왔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 목적이 교육이 주된 게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현재 와서는 교육만이 주된 게임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교육이 주된 게임이다라고 하는 정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기능성 게임을 두 개의 그 광의의 개념하고 그 좁은 의미의 게임 개념을 얘기하는데,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광의의 개념에서 우리가 조금 생소한 부분이 뭐냐면 에듀테인먼트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교육에다가 엔터테인먼트를 합친 말. 그 다음에 게이미피케이션, 이거 생소하죠? 네. 예. 생소하죠. 그러니까 게이미피케이션, 게이미파이라고 하는 동영사인데, 기존에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어떤 기업에서 게임성을 자기네들이 만든 홈페이지라든가 자기들이 만든 어떤 이런 거 안에 게임적인 요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좀 더 게임적인 특징이나 이런 걸 집어넣어서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것을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뭐 얘기하는 뭐 페이스북이나 또는 이런 SNS 같은 개념도 이런 게이미피케이션, 거기에 나오는 게임들도 이 게이미피케이션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이나 펀웨어나 이런 것들도 역시 게임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 광의의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임이라고 하는 범위에 있어서 실제 상업적인 범주를 넓게 봤을 때 우리가 광의의 의미로서 기능성 게임이라고 한다는 거고, 또 기능성 게임에 대해 게임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게임에서의 다섯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런 지금 뭐 얘기가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은 5가지 중에서 이런 5가지 모드가 우리한테 게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주 간단하게 5가지로 얘기하는데, 5가지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멀티모달리티, 이런 거는 그래픽이나 여기 보는 것처럼 기술이나 그래픽적인 디자인 요소가 접목돼서 시각, 청각, 촉각 등의 다중 센서를 제공하는 양식이다. 이거는 사실 뭐 인터랙티비티나 뭐 특수한 어떤 경험의 제공이나 내러티브 이야기 구조가 있어야 된다거나 또는 사회적인 용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데 있어서 5가지 기본 개념이니까 아주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많은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맨 밑에 있는 내용만 하나 보면 돼요. 맨 밑에 있는 내용. 지금 뭐냐면 이게 시리어스 게임에서는 기능성 게임은 게임 사용자들이 게임 속에 지정된 문제나 또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게임 속성을 적용하여 사용자들의 노력에 의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된다. 이거 뭐냐면 기존의 시리어스, 즉 기능성 게임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학자들이 여러 형태로 자기들이 정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게임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기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처음 나왔을 때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첫 번째 지금 클럭 애프트가 얘기했었던 교육적인 게임을 포함하는 교육적인 게임이 기능성 게임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거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능성 게임의 정의가 있는데 이런 게임들은 우리가 참고로 그냥 한번 내가 언급한 거고, 사실 가장 최근에 정립된 기능성 게임의 정의의 가장 마지막 정리된 학술적인 내용의 정의는 이거예요. 게임의 기본적 속성인 5가지 기술적 다중모드, 상호작용성, 그리고 내러티브, 사회적 용도, 특수한 경험의 제공, 이 5가지가 아까 게임의 기본적 속성이라고 했는데, 게임의 기본적 속성을 지금 어떤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경험을 안전한 환경에서 비용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상호작용을 통한 피드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용자의 인식이나 행동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술로 구현된 디지털 영상물이다. 이건 뭐 학술적으로 정리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